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막판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란 CPI를 기다리고 있죠. 6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금리 역전과 유가 폭락이 시장을 하락을 좀 이끌었다고 합니다. 사실 유가 폭락은 소비자 물가지수 낮출 수 있죠. 그런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면서 주가 하락을 합니다. 금리가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하고 2년물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일드 커브라고 하는데요. 이게 역전된 상태에서 국내 미국 시장을 좀 하락시켰고요. 10년물은 2.89%, 2년물은 3%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의 장단기금이 역전되면 경기 침체의 전조 신호로 많이 본다고 하죠. 저는 벌써 미국은 침체가 됐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또 연준 의원들은 뭐 둔화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거죠. 경기 침체의 신호를 뜨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유가가 이제 폭락을 합니다. 장중한테 8%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95불 때. 이렇게 되면은 7월 CPI는 좀 낮아질 수 있죠. 7월 CPI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오늘부터 발표되는 기업 실적이죠. 기업 실적이 얼마나 잘 됐나. 펩시콜라가 아마 제일 먼저 발표되는 걸로 아는데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잘 버텼을까에 대한 지표죠. 만약에 실적이 안 좋으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재고가 있는 시점, 재고가 쌓여있는 시점부터 2분기까지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3분기 때부터는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런데 지금 4분기째 되니까 실적이 그렇게 100% 좋다고 못할 것 같아요. 예, 나쁜 기업도 상당히 많고 좋은 기업도 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미국은 CPI를 기다리고 있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죠. 지난달에 8.6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높을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가가 사실은 지난번에 평균 114불에서 한 4불 정도가 더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8.6%보다 높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9가 넘었을 경우에 시장에서는 금리를 1% 상승도 예견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의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6월에 지금 7월에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의 유가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달에 일단은 9를 넘기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의 어떤 뭐 상승 폭의 결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사실은 유가가 시장에서 오늘 좀 내려왔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내려왔지만 유가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푸틴이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유가의 생산을 약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증산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수를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오를 이유도 있고 내릴 이유도 있지만 심리적 요소로는 오를 거보다 내릴 요소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사실 유가 요번 폭락한 것이 추세적일지 아닐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거다. 추세적이라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고요. 추세적이지 아니라면 일시적일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겨울이 다가오면 유럽이 아시겠지만 겨울이 다가오면 유럽이 천연가스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 중 일시적인 눌림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셔야 되고 또 기업 실적을 봐야 되는 상황이 아주 중요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다우가 0.6% 하락했고 나스닥이 0.95% 하락했어요. 근데 이게 야간 시간이 야간 선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빠진 거예요. 막판에 빠졌기 때문에 야간 선물이 시장에 반영을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다우 죄송합니다. 상태가 좀 이상하거든요. 다우 일봉을 보시면 21선 위에 있죠. 5일선을 깨졌고 21선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주 5일 상승했던 부분을 지금 거의 절반 이상 되돌려 버렸죠. 절반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21선 위에.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하락 이격을 넓히기 위해서 반등을 시도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바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보시는 모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좀 금방 방송하다 보니까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로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직 매수하지 말라 뭐 이런. 그러니까 물가 충격이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에게도 물가 충격이 오면 사실은 쉽지가 않죠. 빌그로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주가 바닥을 논하는 것은 사실 이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금통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14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더라고요. 오늘 금통위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언급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1999년도인데요. 1998년, 99년도인데요. 그때 이후로는 우리나라는 빅스텝이라는 거가 없었어요. 빅스텝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빅스텝 가능성이 열리고 있죠. 현재 금리는 1.75, 빅스텝 0.5로 하면 2.25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나라 6%인데요. 이게 1998년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인데도 0.5를 하는데 미국은 8.6인데도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정상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주열 하는 총재 마지막에 한 번 더 금리 인상하고 이창용 하는 총재 청문회 때 한 번만 더 했다면 상당히 여유롭게 시장을 좀 운영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저는 이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와서 0.5% 시장이 화두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0.5%를 안 올리고 0.25를 올리면 이 원달러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0.5 하나 0.25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번에 0.75를 하거나 1%도 가능하다 보거든요. 1%도. 지금 보면 금리가 0.2, 0.5, 0.75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1%도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1% 해버리면 뭐 결국 원달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실제로 지금 뭐 안전자산이 달러죠. 안전자산 자체가 달러가 돼버려서 달러 자체가 안전자산이어서 1달러 1유로까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1달러 1유로까지 돼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은 지금 이 시장이 환율은 계속 올라갈 구조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쓰네요. 어제 우리나라가 1316원까지 갔었는데 약간 밀렸죠. 밀려서 끝나고 야간에서도 조금 밀렸어요. 1306원인가 7원인가에 끝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누른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있고요. 추세적인 부분으로는 여전히 위쪽에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2,500만원대에 밀렸거든요. 시장 일각에서는 비트코인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 내려오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많은 돈을 빼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2300 싸움을 계속 하고 있어요. 2300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바닥 다지길까요? 정말 궁금하죠, 그죠? 일단 유가를 한번 볼게요. 유가 잠깐 볼게요. 유가 또 며칠 전 저점으로 다시 왔네요, 그죠? 계속 빠졌다 올라가 다시 왔어요. 근데 이제 월봉을 보시면 약간 이탈한 모습이 나오네요, 그죠? 이탈한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아직 추세가 이탈하거나 한 거하고 전혀 거리가 좀 머네요. 조금 더 시장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좀 보면, 코스피를 좀 보시면 지금 뭐 계속 2300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2,300 싸움을 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는 사실은 뭐 별게 없어요. 그동안 시장을 받쳐줬던 기관마저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루한 싸움이 뭐 거의 한 3, 4주 진행되고 있지만 바닥인지 아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금통위하고 미국의 CPI 발표에 따른 시장의 모습, 그 다음에 25, 26에 미국의 FOMC 회의, 요거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